열흘 전에 환갑이 1년 정도 남은 제가 갑자기 국내도 아니고 혼자서 해외여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저도 걱정이었지만 와이프하고 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더 준비를 철저히 많이 했고, 자, 잘 다녀올 수 있겠죠? 출발해 봅니다. 간사이 공항에서 남바이어까지 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미리 한국에서 라피트 고속 열차를 예매했습니다. 지금 보이는 앞에 빨간 창구에서 이렇게 실물표와 교환을 하시면 되고, 또 바로 맞은편에 빨간색 게이트를 통해서 기차를 타러 입장하시면 됩니다. 제가 갔을 때는 라피드 열차 교환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, 한국에 입국할 때 보니까 엄청난 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시면 일반 지하철 같은 그런 열차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기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멋지고요. 이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한국은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에 뭐 폭설에 그랬었는데 오사카에 도착하니까 영상 10도가 넘는 아주 봄날 같은 포근한 날씨였습니다. 호텔은 호텔스닷컴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했었는데 뭐 혼자서 가는 거니까 6만 원대 저렴한 호텔을 예매를 했습니다. 살짝 걱정하기도 했는데 기후였습니다. 상당히 깨끗했고 뭐 종업원도 아주 친절했고 혼자서 여행하면서 묵기에는 아주 적당한 호텔인 것 같았습니다. 일본 지하철 입구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표를 발매하거나 하는 거는 뭐 딱히 어렵지 않았습니다. 한글 지원이 다 되고 해서 크게 어렵지 않았고 구글 지도나 이런 데서 영명이나 뭐 이런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티켓팅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주유 패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그 주유 패스를 개찰구에 투입하시면 바로 전철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전철은 굉장히 깨끗했고요. 뭐 불이 난 적이 없었는지 아직까지도 좌석이 소파식으로 되어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. 전철을 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은 시치후쿠진이라고 하는 꼬치 튀김집입니다. 이 집은 마치다 부장이 자기의 오래된 그 단골이라고 하면서 아주 맛집으로 극찬하면서 소개를 했던 집입니다. 처음에 제가 들어가니까 일본인인 줄 알았는지 일본어 메뉴판을 갖다 주었다가 뭐 약간 더듬거리니까 바로 한글 메뉴판을 갖다 주어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해물 3종하고 야채 3종 그리고 진빔 하이볼을 시켰는데 뭐 상당히 맛있었습니다. 튀김의 식감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집이었습니다. 다음은 글리코 마라톤 아저씨 간판인데요.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고요. 이번 여행에서 살짝 아쉬움으로 남았던 집인데요. 타코우메라고 170년을 넘게 이어온 오뎅 전문점입니다. 근데 예약을 미리 하지 못해서 먹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고요.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뭐 타코야키 집을 갔습니다. 제가 갔을 때는 줄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사가지고 이렇게 먹는 옆에서 이렇게 먹는데 뭐 갑자기 뭐 엄청난 줄이 생기더라고요.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소개할 집은 스미야 코바코라고 닭꼬치 구이 전문점입니다. 이 집도 마치다 부장이 뭐 우연히 들렀는데 너무 맛있다고 아주 극찬했던 집이었습니다. 아주 맛있었고요. 요 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구글을 통해서 미리 저녁 8시에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. 그래서 뭐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. 특히 이 집에 요 지금 보시는 생강 토마토라고 가리 토마토라고 하는 거, 이게 이건 일단 뭐 이거를 보시는 어떤 분이든지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밤 10시경 꼬치구이를 먹고 나왔는데 뭔가 아쉬워서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있는
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찾아봤습니다. 우리나라 편의점하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. 단지 몇 가지를 뭐 생각해 보면 잡지류의 책 코너가 크게 있었고, 바로 데펴 먹을 수 있는 신선 식품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또 빵 코너가 또 상당히 컸고, 술도 뭐 위스키를 비롯해 가지고 좀 다양한 종류로 술이 많았습니다. 물론 뭐 우리나라 소주, 참이슬도 뭐 비치가 돼 있었고요.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은 점원이 직접 돈이든 카드든 수령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가격만 찍어주고 돈은 계산대 옆에 있는 키오스크 같은 곳에 뭐 카드든 현금이든 내가 지정을 해가지고 직접 투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, 뭐 이런 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뭐 우리나라 편의점하고 다를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자,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간밤에 비가 살짝 내리긴 했는데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였습니다. 오늘 아침 식사는 1934년에 개업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 중인 마루후쿠 카페에서 브랜드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할 생각입니다. 실내는 80여 년의 연륜을 말해준다고 할까요? 살짝 고풍스러우면서도 뭐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. 그리고 커피는 굉장히 썼습니다.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커피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커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먹었습니다. 아주 맛있었습니다. 식사 후 들른 곳은 과거 백제계가 일본에 와서 일본 최초의 절로 세웠다는 시텐 노지 사찰입니다. 우리나라 절과 사뭇 다른 양식의 사찰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고 굉장히 넓었습니다. 그리고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멋을 느낄 수 있어서 꼭 추천드리고자 합니다. 이번엔 오사카 시립 주택박물관입니다. 건물 안에 그렇게 큰 넓이의 공간에 차려진 건 아닌데 상당히 일본인 특유의 세밀한 어떤 전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. 내가 관광 간 곳의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살짝 엿본다는 측면에서도 뭐 한번 들러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130년의 맛이 느껴진다고 할까요?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우동집입니다. 꼭 한번 들려보세요.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우메다 공중정원입니다. 우메다 스카이 빌딩이라고 하는 쌍둥이 빌딩 같은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한쪽 건물로 가서 두 건물 사이를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이동해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. 이게 아주 재밌는 또 경험이었고요. 40층 높이니까 그렇게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오사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또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.
일몰 시간에 가면 더 좋다고 하네요. 그리고 주유 패스로 입장을 하시려면 오후 6시까지 입장하셔야 됩니다. 원래 우메다 공중정원 다음 일정은 덴포잔 대관람차였습니다. 근데 사실 거기가 거리도 좀 있고 해서 망설이고 있던 차에 구글 지도를 검색하니까 가까운 곳에 또 관람차가 있었습니다. 우메다 공중정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요. 해파이브 쇼핑센터 위에 있었습니다.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쇼핑하시기 위해 돈키호테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. 도톤보리에 있는 돈키호테보다는 제가 지금 들른 메가 돈키호테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. 규모도 훨씬 컸고 정말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한 물건이 비치돼 있었습니다. 5만 엔 이상 구입 시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일정은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잡은 도톤보리 리버 크루즈입니다. 여기를 강이라고 해야 될지 또 이걸 크루즈라고 해야 될지는 사실 좀 재미있지만 어쨌든 조그만 선로를 이용해서 오사카 시내 중심지의 야경을 한 20여 분에 걸쳐서 구경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. 배 안에는 요 앞에 보이는 모자 쓴 작은 일본 아주머니께서 일본말로 연신 무언가를 설명을 하셨는데 승선 인원 중에 한국인 관광객이 제가 보기엔 한 90% 이상으로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전혀 큰 호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분 내내 노래도 하고 일단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.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녁은 관광지에서 좀 벗어난 한적한 길가에 있는 고기 구이집을 갔습니다. 일본 여행을 혼자 하면서 재미있고 또 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혼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. 여기도 고기 구이집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각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살짝 양념된 질 좋은 소고기 조만큼 하고 밥 한 공기, 그 다음에 국물, 그 다음에 양배추, 요 정도가 16,000원인데 뭐 굉장히 고기 질도 좋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벌써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후 1시 비행기라 지금 7시 40분 정도 됐는데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. 난카이 남바역까지 걸어가서 또 거기서 라피트 열차 타고 간사이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요. 또 기차 시간도 뭐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. 역 근처 가서 아침도 간단하게 해결할 생각이고요. 제가 1964년생입니다. 이제 환갑이 1년 4개월 정도 남았죠. 국내 여행도 아니고 해외 여행을 이 나이에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와이프하고 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사실 이번 여행을 계획한 게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한 열흘 전에 갑작스레 또 계획을 해서 나름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무난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. 또 생각했던 것보다 또 걱정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.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 나이 또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중년 아재들이 좀 더 혼자 여행을 하시는데 겁내지 마시고 이번 동영상이 결심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 다음 여행 일정은 아직까지 잡지는 못했는데
일단은 가까운 곳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베트남, 뭐 대만 아마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또 다녀와서 뭐 또 아재들을 위한 여행 가이드 2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짧은 2박 3일의 일정이었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뭐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씩 걸으면서 운동도 되는 그런 알찬 여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